벌써 1월에 첫째 주가 지나갔고요. 올 시장도 이번 주와 같았으면 합니다. 조금 좀 아쉬운 종목도 몇 개 있지만 대체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순서표, 번호표를 뽑으면서 종목당 하나씩 하나씩 반등을 주면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좀 힘이 약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조금 좀 마음에 안 걸리는데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많이 줄었습니다. 600명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500명, 300명, 100명 이렇게 좀 줄어들면 또 다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번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막 조사도 한번 받았는데 정말 이게 참 질병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정말 대단한 업황이기도 하고요. 한 질병의 완전한 종식이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변이도 되고 막 그게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이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혹은 뭐 진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방역만 제대로 한다면 코로나도 올 봄 빠르면 봄, 늦어도 여름에는 극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되면 저도 뭐 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반등에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본 거는 삼성전자의 엄청난 상승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 같은 대형주로의 집중이 뭐 사실 그렇게 썩 미덥지는 않고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이렇게 대형주로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 시장을 대체로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시장 자체에서 돈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로 밀려 내려갑니다. 대체로 IT 단에서는 삼성전자가, BT 단에서는 셀트리온과 녹십자가, 최근에 녹십자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된다면 일정별로 내용이 조금 더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에릭슨하고 뭐 화웨이 쪽은 이미 조금 좀 많이 이제 배제가 되었고, 에릭슨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조금 이벤트가 나올 법한 게 노키아 정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의 굳건한 지위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신규로 삼성을 담으라고는 제가 저희 방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담아도 되긴 하는데 저희 종목이 훨씬 더 나으니까 저희 종목으로 일단 챙겨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또 갖고 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엄청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서도 물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물가가 엄청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 수혜가 될 법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 관련주,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비료 관련주가 있겠죠. 뭐 조비나 경농이나 아시아 종묘나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북으로 움직이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식량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식량 관련주에 좀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식료품 관련주.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풀무원이라던가 뭐 오뚜기라던가 농심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농심은 꽤 비싸요. 농심, 오뚜기 같은 그런 식료품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정별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식 초보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교육이나 이러한 여러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강화 차원으로 다양한 방면의 교육 방송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올 초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용어 정리 간단하게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투자와 투기 둘 다 돈 버는 건데,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쏟음, 그리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벌면 장땡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땀과 눈물과 뭐 또 뭐였지? 시간이 들어간
그런 내 자산이나 돈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튼 저희는 이제 투자를 지향합니다. 투기성 자본, 투기성으로 저희가 종목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로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를 권장 드립니다. 매수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매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요.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매도는 파는 것입니다.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됩니다. 조금 덜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매도한 게 나름 꼭지라고 생각한 거나 아니면 나름 지지선이 잡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매수를 하시면 불타기가 조금 이상하게 되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매품으로 이제 불타기와 물타기가 있습니다. 불타기는 이제 가는 놈한테 더 불을 질러버리는 거고,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수익금은 올라갑니다. 물타기는 대체로 빠진 친구들을 좀 더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률은 확 줄어들고요. 시장이 좀 오르거나 그 종목이 오름에 따라서 빠르게 본전 혹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물타기는 탈출 관점이고, 불타기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니까 함께 저랑 같이 매매할 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주주한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주는 그 기업의 주인이거든요.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은 월급이나 상여나 이런 것들을 받지만, 주주들은 그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소유함에도 뭐 버는 게 없잖아요. 뭐 시세 차익 그런 건 뭐 뒤로 가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됐을 때 그 일정 부분을 주주한테 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배당을 꽤나 많이 주는 종목을 배당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당률을 정할 때 뭐 한 주당 배당금, 뭐 한 주 주가,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배당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인데 1,000원을 배당해 준다. 그럼 배당률은 10%나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회사가 좀 안 좋아지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회사가 나 이번에 너의 배당 안 줘. 그 대신 내가 성장할게. 2차전지 애들이 그러죠. 공장을 때려 짓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을 합병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려고 돈을 모으기 때문에 너네한테 배당 안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배당주는 배당을 주는 주식. 제가 배당주라고 말씀해 드리면 대체로 리츠 관련 종목 말씀드리죠. 신한 쪽의 자산을 부동산화 시켜서 그거를 주식으로 만든 게 리츠인데, 그 부동산 관련 리츠로는 신한 알파 리츠, 이리치 코크랩, 이건 이랜드 쪽이고요. 그다음에 맥쿼린프라는 원래 리츠 쪽은 아닌데 이런 배당을 많이 주니까 포함이 되고, 롯데리츠도 원래는 포함이 됐지만 제가 좀 옛날에 좀 손실을 봤던 종목이라 저는 롯데리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만 많이 준다면 우선주도 고려할 법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주랑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는 이제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가 이상하다. 그럼 뭐 주주총 열자. 너 나가. 근데 이제 우선주는 그건 안 되지만 배당을 좀 많이 줘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락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당주를 매수를 하면 그 배당이 딱 끝나고 요 날까지 배당 받습니다. 그 다음 날에 주가 쫙 빠지죠. 그만큼 배당 수익률만큼 빠지거나 그거보다 덜 빠집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그 순간에 들어온 자금들이 대체로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도 있겠지만 조금 좀 사이즈가 큰 기관이나 조금 좀 연기금 같은 그런 자금들이 배당 목적으로만 들어온 종목도 있습니다. 거기는 뭐 4% 배당인데 뭐 지금 주가가 3% 빠졌다. 그럼 거기서 던져도 1, 2% 수익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해볼게요. 시가는 주식이 열렸을 때 시작가, 종가는 주식시장이 닫혔을 때 주가, 호가는 대체로 우리가 팔려는 사람이 이제 맞닥뜨리는 게 그 가격이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호가입니다. 호가 창은 여러분들 HTS나 MTS에서 볼 수 있고요. 뭐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물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산을 일정 시점에서 인수할 거야.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콩이라고 할게요. 콩을 내가 어느 순간에 인수를 할게. 근데 그 인수할 때 그 예를 들어 뭐 한 800원짜리가 있어요. 80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뭐 몇 달 뒤니까 지금 한 900원에 인수할게. 아, 오케이. 난 지금 되게 안전하게 매매를 했어. 근데 이제 그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한 700원 됐어. 700원. 그러면 내가 800원에 인수할 권리를 내가 쓰면 바보죠. 나는 포기를 합니다. 그 대신 수수료를 줘요. 근데 그게 1,500원, 2,000원 가면 내가 800원에 인수를 하면은 그만큼 이득을 보죠. 그거를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수를 안 하면 되는 게 선물이고요. 옵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으로 하면은 이제 나중에 작살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내가 했을 때 그 수수료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떠내면 돼요. 하지만 옵션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옵션끼리 그 소위 멘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이게 똔똔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옵션을 딱 걸었는데 그게 옵션이 소위 말해 뭐 금융위기나 아니면 이번에 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시장이 막 정말 흔들려서 내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작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 옵션을 걸어서 그러니까 콜옵션, 풋옵션을 좀 합성을 해서 합성 옵션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절반 왔는데 지금 잘 보고 계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저 혼자만 방에서 지금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보고 계신 분들 3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도 중간중간 있는데 좀 쉬운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유상증자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상증자가 삥 뜯는 거예요. 근데 그 삥을 뜯는데 여러분들한테 삥을 뜯는 게 있고요. 주주들한테 삥을 뜯는 게 있고 제3자한테 삥을 뜯는 게 있습니다. 제3자.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어요.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내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저 옆에 있는 SK한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SK가 그 주식을 사겠죠. 근데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 유상증자는 좀 뭐 나름 호재성으로 봅니다. 근데 대체로 나쁜 회사들끼리 하는 경우에는 좀 안 좋죠. 그리고 무상증자는 이 기업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 초콜릿을 하나 먹는데 뭐 1,000원인데 그 초콜릿을 10개를 나눠서 하나에 100원으로 파는 거예요. 딱 보면 별거 아닌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초콜릿을 사고 싶은데 내가 800원밖에 없던 사람은 이걸 1,000원짜리니까 못 산 거야. 근데 이제 100원짜리가 되니까 8개나 살 수 있네? 이득이네?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대체로 호재입니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250만 원 할 때 대체로 250만 원 할 때 사람들이 접근을 못 했죠. 근데 이제 5만 원 되니까 막 신나게 들어가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조금 좀 눈속임이 있을 수 있죠. 감자, 포테이토가 아니라 주식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상, 무상이 있는데 이게 감자라고 내용이 딱 뜨면 웬만하면 종목군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종목 자체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없애는 거예요. 무증하거나 그러니까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 수를 줄이면서 이게 이번에 아시아나가 좀 이벤트가 있었죠. 주주한테 대가도 안 주고 이게 작살나고 이게 왜냐하면 기업의 누적 적자를 상기하는데 회계상으로 장난이 아니라 회계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감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금액이 그 회사에서는 이익으로 잡히고요. 그 이익으로 잡힌 만큼 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조금 이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를 지금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면 이게 넘기려면 그 재무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최근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왜 사지? 이걸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대체로 최근에 제가 자사주 매입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대체로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좀 깨어 있는 제가 좋아하는 CEO들은 자기 종목을 꽤나 많이 삽니다. 뭐 셀리버리의 조 대표라든지 뭐 또 누구 있지? 제가 기억나는 거 이제 파맵신 거기 유진산 대표도 그랬죠. 브릿지바이오 유정규인가 김정규인가 그분도 이제 산 걸로 제가 최근에 좀 뉴스가 기억나는데 아무튼 자기의 회사는 자기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를 자기가 사는 경우 혹은 대표나 이사가 사는 경우에는 나름 호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중은 제가 잘못 말했네요. 무중은 그 예를 들어 주식을 하나 또 발행해서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을 좀 아까 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무상증자는 아까 주식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더 주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하나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 더 줄게. 예, 그리고 그게 돈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근데 주식이 좀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액면 분할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초콜릿 말씀드린 대로 초콜릿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손을 절단해야 되는 거, 말 그대로 손절입니다. 손절. 근데 제가 해보니까 10에서 100단위 손절이 제일 열받습니다. 예, 저도 해본 손절 정말 많이 저 억 단위는 안 해봤고 저 1000단위까지는 해봤는데 한 만원 손절, 그러니까 진짜 10만원 손절이 제일 열받고요. 100만원까지는 정말 막 잠을 못 잡니다. 손절은 웬만하면 저희도 좀 자제하려고 하고요. 뭐 웬만하면 익절로 해야죠. 익절은 주식을 파는 건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이때 익절이 제일 재밌습니다. 예. 천단위 익절은 하면은 되게 좋은데 이게 내 돈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따가도 코인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코인 수익이 이제 뭐 한 500%? 뭐 이더는 500, 비트는 400. 제가 그때 얘기한 에이다 갖고 계시죠? 150대인데 저 절대 안 팔 겁니다. 예, 같이 들고 끌고 갑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좋은 기분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무덤덤한 감각이 됩니다. 저희 회원님 중에 억 단위 익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다 모두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안에 쇼당을 치는 거고요. 스캘핑은 뭐 2, 3분입니다. 2, 3분. 근데 2, 3분인데 말이 2, 3분이지 진짜 하자마자 파는 경우도 있고요. 제 주인들 중에 몇몇 분 중 좀 그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 틱틱이 합니다. 틱틱이. 대신 대형주, 우량주로 틱틱이랍니다. 뭐 삼전, 뭐 현대, 그분이 이번에 돈 정말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술을 사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코로나라 보질 못해서 그게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예수금은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둔 돈입니다. 참고로 예수금도 현금도 여러분들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회원님 중에 현금 있으시면 막 무조건 주식으로 찌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이너스 친 거에 막 그냥 추매 때리시는 분들이 제발 그러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으로 15% 20%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투자가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근데 바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들고 있을 만큼. 그리고 그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런 현금이 여러분들 계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저희가 진행하는 스윙주라든지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 싹 쳐버리면은 여러분들 현금이 예를 들어 30%, 40%, 50%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현금에다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시중에서 하는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금액을 왕창 늘려서 일전에도 얘기해드렸던 IPO 괜찮은 거. 일전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했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도 했었지? 뭐 교촌도 했는데 그건 첫날 나왔죠.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도 조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로 수익률 막 200%, 뭐 300% 이런 수익률을 한 번씩 찍어 보시면 그 금액이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뭐 한 50만 원도 안 되고 막 그럴 겁니다. 대체로. 근데 그런 방향성 자체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시야를 굉장히 넓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금 잘 챙겨주시고요. D+2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우리 그 국내 주식 제도 중에 굉장히 후진 제도 중에 하나인데 왜 이틀을 묶여놓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플러스 2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다고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판 돈은 또 그 안에선 또 주식을 또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지표 중에서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딱 3개만 세봤습니다. ROE. 회사가 리턴 오브 이쿼티라고 자기 자본, 내가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한 1000억인데 한 100억 벌어요. 그러면은 ROE가 그 정도 되겠죠. 1억의 순자산으로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벌 수 있으면 ROE가 10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 중에 제약바이오 제외하고는 대체로 ROE가 꽤나 됩니다. ROE 기준으로 10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0이 넘는다. 그럼 그래도 돈 좀 버네. 20부터는 좀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30, 40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가 좀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이 많지만 시젠이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EPS는 Earning per Share라고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겁니다. 한 주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냐. 대체로 EPS로 몇천 원, 뭐 몇천 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럼 내가 이 주식을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뭐 몇천 원 벌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삼성전자 뭘 볼까요? SK하이닉스를 볼까요? SK하이닉스 EPS가 제가 알기로 재무정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갔지? 2만 원. 이때가 이게 시장이 잘 나갔죠. 왜? 한 주를 갖고 있으면 2만 원을 한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작살난 게 2천 원 버니까. 올해 괜찮은 게 5천 원 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ROE가 막 이때 말도 안 됐죠. 이때 D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4 됐다가 다시 7 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그 책 드리는 것 중에 책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네이버로 그 주식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요런 거 잘 설명해 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주가 수익률. 대체로 퍼가 저 퍼가 좋다, 고 퍼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퍼는 계산 공식이 주가 나누기입니다. EPS입니다. 그러니까 그 퍼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EPS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퍼가 높다는 건 주가가 높거나 비싸거나 EPS 한 주당 벌어들인 돈이 없거나예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갖고 있는 성장주들 아마존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우리나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이런 친구들은 이 퍼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미래 산업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이따가 중장기 종목 할 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새 또 유행하는 FOMO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저희 방에 오셨으면 처음에는 저희 종목을 진짜 비중을 더 낮게 하시면 하시지 더 높게 하시면은 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 저희가 이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시면 저희랑 함께 하셔서 정말 후회되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저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좋고요. 그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을 딱 세팅해 놓으신다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 각자의 섹터에서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정립을 하신다면 아마 올해 2021년 동안 흔들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투자가 정립이 된다면 여러분들 10년, 20년, 50년 투자가 훨씬 더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그 시장에 대한 요약 중에 하나인데 0% 출산과 0% 금리로 이제 제로 이코노미가 왔다. 그만큼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레이 달리오를 제가 조금 좋아해서 4계절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분이 말씀하시는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뭐 금도 들어가고 뭐 채권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들의 자산, 알파. 저는 이제 부동산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이 지났나요? 한 15분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을 해볼게요.